서진우의 붓을 내어. 여기 소개하는 이 내용들이 사실 엄청 어려운 내용들이 이게. 여기 보면은 사면안정이 중심 아이템 SMR 쭉 소개를 하는데, 자, 과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사면안정, SMR, 사면안정 하면 이제 범위가 엄청 넓어요. 토목 쪽에서 사면안정 이야기 나오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안방공학이나 사면안정공학 보면요, 사면안정에 대한 어떤 그 원인과 대책을 분류하는, 특히 사면 파괴에 대한 분류하는 방법이요, 이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학자들마다 분류 방법이 다 다르다고. 이걸 두고 이제 어떻게? 부동산 강의하는데 맞아요? 아닙니다. 아유, 예. 뭐 앉아 계셔도 됩니다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지. 이제 답 쓸 사람들은 어느 책이 맞느냐 이제 고민하는 거야. 기술사 공부요. 아무거나 먼저 적으면 됩니다. 먼저 본 거 적으면 돼요. A라는 책 봤으면 그거 내용 적으면 되는 거고, B라는 책을 봤으면 B라는 책의 내용을 적어주면 돼요. C라는 책을 보면 C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적어주면 된다고. 먼저 본 게 인자야. 근데 강의하거나 정보를 주는 제 입장에서는 그 케이스별 정보를 다 준다고. 그래서 제가 강의 자료가 좀 양이 많아요. 다양한 정보를 다 주다 보니까.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 그중 하나 골라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마음에 드는 거. 우리가 뭐 옷을 사러 가도 옷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컬러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그 재질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품들이 있는 게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듯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좋은 답인지 저것이 좋은 내용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거나 자기 노트에 주소 외우면 그게 답이라고. 그럼 자기께 답이야 무조건. 주소 외우고 나면 그걸로 끝내면 돼요. 그래서 딴 데 또 기웃거리고 할 필요가 없다고. 자, 그래서 이 사면안정, SMR 이런 내용들이 좀 쉬운 내용은 아닌데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다 자기 노트에 함축해서 넣어봐야 돼요. 자, 사면 관련 책을 교재를 보다 보면은 사면안정에서 해석 순서라고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많아요. 참고 문헌마다. 자, 어떤 책이냐 이렇게 소개해 놓은 데가 있어요. 설계 단계, 제가 이건 내가 붙였습니다. 이거는 설계 단계에서 적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조사 시험, 안정 해석하는 방법, 해석 방법의 적용, 프로그램, 이건 조금 고급스러운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게 있고, 만약에 시공 중에 사면 붕괴가 일어날 것 같아 하면 이런 플로우를 그려야 될 것 같아. 조사 시험하고 매핑 한다는 이야기는 스케치 해야 평소 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평소 투영하고 SMR, 뭐 SMR 먼저 하고 평소 투영 할 수도 있고, 요거는 현장에서 일하다가 좀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참고 문헌에 보면 멋진 거 이런 거 돼 있어. 이런 거 마름모꼴 들어가는 거. 저는 이거 안 그래요. 마름모꼴 그리고 네모 그러면 시간 엄청 걸려요. 시간 엄청 걸립니다. 그럼 저거 이제 무슨 뭐 마술자 파는 데가 있는데 마술자 거 그리면 되는데, 이 마술자는 1mm 안 들고 그림 크기가 똑같네. 마름모꼴 규격이 계수 규격도 아니고 규격이 똑같아. 똑같은 자 쓰면은 저 네모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다고. 재수 없으면요, 이 보다 보면요, 똑같은 뭐 플로는 똑같지만 왜 어떻게 똑같은 규격도 안 틀리고 똑같은 답안이 두 개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재수 없으면 그리 되는 수가 있다고. 끼도 보면은 수험 번호가 좀 이래 가깝게 되다 보면은 똑같은 그림이 그대로 가는 수가 있어. 규격도 안 틀리고. 어떻게 사람이 자로 그리는데 똑같은 네모 세모가 마름모꼴에 그려질 수 있을까? 한때는 저거 특수자를 못 쓰게 했다가 다시 풀어줬어요. 한때는 특수자 못 쓰게 규정을 바꿨다가, 근데 우리 마음이지 누구 마음이 그래 돼갖고 다시 써도 되는 쪽으로 갔습니다. 갖다 써도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답안지 용지가 가로가 한 18cm 된다고. 지금 막상 그려보면 시간 많이 걸려요. 해보면은. 저 플로 그리는 게 만만찮아요. 특히 저런 플로 그리는 게. 그래서 이제 자꾸 참고 문헌에 보면은
이런 플로우가 소개되어 있어요. 어떤 교재는 어떤 참고문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요건 좀 그리기 쉽겠네요. 요런 게. 저는 요런 걸 권하고 싶어요. 폼은 요게 나지만은 여기 폼이 나지만은 암기하기도 좀 복잡고 네모 그려놨는데 생각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시험장에 그래가지고 요 네모 그렸는데 요 평소 투영망이 생각 안 나면은 뭐 다음 진도 못 나간다고 답안지. 그래서 이런 플로우 그리는 게 좀 만만찮아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시험 생각 안 나는데 그 처음부터 안 그려도 그릴 때 연필로 그려야 돼요. 생각 안 나면 지우개를 지우고 답 넘어가 버려야 된다고. 끙끙대면 안 된다고. 요거 안 적었다 해갖고 뭐 시험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주의해야 돼. 그래서 이 플로우가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사면 안정의 기본 개념이 있어요. 보통 우리 이제 평사투영이나 SMR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평사투영 같은 경우는 공학적인 어떤 규격 규모가 안 나타나요. 평소투영에서는 그 사면의 높이가 얼마인지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안 나타난다고. 단지 기하학적으로 파괴가 일어날 것 같다. 체인 넘버 2번 지점에서 파괴가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떤 파괴가 일어날 거냐? 평면적인 파괴가 일어날 것 같다. 세기 파괴가 일어날 것 같다. 그 다음에 전도 파괴가 일어날 것 같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 도로 사면은 거의 다 세기 파괴입니다. 평면 파괴는 없어요, 한국에는. 예쁘게 전리가 평행하게 쫙 나 있는 안반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전도 파괴는 있죠. 주상 전리 있는 쪽에. 금강산 쪽에 가면 있고. 대부분 우리나라는 세기 파괴. 세기 파괴, 세기각이 일직선으로 되면은 평면 파괴.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없어요. 대부분 세기 파괴. 전리가 지 맘대로 막 먹어 있으니까. 그래서 평면 파괴는 세기 파괴 특수한 경우인데. 그래서 저거는 흔히 말해서 이제 계략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감을 잡는다. 그 다음에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RMR에서 응용한 건데 저것도 감을 잡는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계략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평사투영은 양이 없다. 정성적인 느낌의 문제다. 평면적으로 파괴 일어날 것 같다. 세계적으로 파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SMR은 그나마 조금 정량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점수가 매겨지니까 그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저걸 해보고 이제 불안한 것이 있다면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가 해결한다 하는 게 여기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든 어느 거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내가 만약 채점자라면 다 알아. 나는 요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 그러면은 수험생이 A라는 그림을 그려도 그렸네. B라는 그림을 그려도 그렸네. 인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일단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자료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자기 자료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야 이거 그림 날라가 버렸네. 교재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고 사면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거 정도는 확실하게 박아주면은 이게 사면 안정이 이론적인 중심이에요. 사면이 왜 붕괴가 일어나느냐. 이건 안반 사면의 어떤 파괴 모델링인데 요 각도는 요 선이 뭔가 하면은 전리예요, 전리. 평면적으로 이렇게 파괴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요 각도가 사면 안정을 좌지우지해요. 사면에서는 불연수면의 각도가. 그래서 요 부분에서 파괴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요 부분 뭔가 하면은 인위적으로 굴착을 하면은 이 안반의 힘들이 풀리면서 여기에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균열이 가요. 그걸 인장균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요 암체의 무게가 있고 암체의 무게에서 요 파괴 방향, 파괴면이 있는데 파괴면의 직각으로 작용한 힘들이 작용하는데 그 힘들이 요런 힘으로 바뀌어요. 요 바뀌는 힘이 저항력이에요. 저항력. 그리고 요 U는 뭔가 하면은 이 안반 속에 물이 가득 찼을 때 간극수압, 양압력이에요. 이 양압력이 암체의 무게를 들어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V는 뭔가 하면 요 속에 이제 비가 와가지고 물이 들어가면은 수압이 작용하는데 인장균열 수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면 안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파괴력분의 F 플러스 AC. F는 뭔가 하면은 연직력하고 관계되는 강도값이고, 이걸 한 사람에는 탄젠트 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그마 탄젠트 파이라고 표현합니다. 요 AC는 뭔가 하면 점착력. 요건데 이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암기를 하고, 알면 아는 대로 이해를 하고, 죽기 살기로 요 그림을 내가 그려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놓고 나서 저항력과 파괴력 개념이 있는데, 안전율은 파괴력분의 저항력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시면 V 코사인 알파, 뭐 W 사인 알파 이런 것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V라는 거 한번 볼게요. V. 여기에 인장균열 속에 물이 작용하는데, 이 V가 여기 보니까 분자도 적게 만들어주고 분만은 크게 만들어주니까 안전율이 줄어드네. 그래서 사면이 붕괴가 일어나면은 국내 유명한 교수들이 현장 답사를 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 올라가느냐? 산꼭대기에 올라간다고. 사면 상당 올라가고 눈으로 이렇게 본다고. 인장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제일 먼저 찾는다고. 자, 그럼 인장균열 속의 수압은 첫 번째 산사태 발생 메커니즘. 산사태 발생 메커니즘 또는 사면 붕괴 발생 메커니즘.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뭔지 모르지만은, 자, 여기에서 이 공식을 일단 하고 그림을 암기하고 공법적으로 봤을 때, 자, 요 부위가 적게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산마루 축구 만들어주고, 절터부 어깨, 비탈 어깨 배수로 만들어주고, 요 양압력이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사면 내 물을 빼주면 돼. 수평 보링 해가지고 수평 배수공 만들어주면 되고, 아니면 뭐 이 안바스 고라팅 하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 파기물을 묶어주는 방법이 없을까? 앙카 공법. 그 다음에 여기다 말뚝 쭉 박아가지고 억지 말뚝 하는 방법이 없을까? 억지 말뚝, 마이크로 파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 그림에서, 자, U가 뭐라고 설명, W가 뭐라고 설명, V가 뭐라고 설명 친절하게 안 해도 채점하시는 분들 저를 공식적으로 좀 알아먹어요. V는 뭐입니다. 안 적어줘도 돼요. 답안지야. 친절하게 안 적어도 다 알아요. 통상적으로 이 통하는 공식이니까. 물론 요 알파는 요 그림에서 파워 P라고 많이 적어요. 파워 P. 그래서 그 파워 P라고 적어주면 여러분들 파워라는 그 로마자 잘 못 읽으니까 또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사실 알파로. 그래서 요 공식이 뭔지 몰라도 암기하고 나서 요 VWU에 대한 관계만 확실히 해주면 돼요. 요런 표로 해가지고. 요 내용을 설명하는 표예요. 각종 참고문에 보면 이 붕괴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막 엄청 많아요. 많지만 아무거나 하나 요런 거 하든지, 뭐 이렇게 좀 이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든지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이해가 이제 됐다 싶으면은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 한글 하니까 그림 다 죽어버리네. 그림들이 있어요. 교재에 있습니다. 여기는 원인과 대책 그림 요런 건 조금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른 이야기 못 적어도 내가 만약 채점자라면은 우리가 다른 내용들이 있으니까 교재 적고 원인과 대책. 자, 원인은 안전율을 감소해서 원인이다. 대책 안전율을 증가시켜준다. 간단해요. 그러면 원인에 대한 그림, 대책 공법 그림, 그리고 요 도표 하나 넣어주고, 이거 잘 안 먹어. 요 원인 대책 도표 하나 넣어주고요. 교재 뒤쪽에 뭐 그림이 있습니다. 원인과 대책 그림, 결론 끝나요. 사실은 그 한 페이지만 하고 있으면 모두 사면 안정 답 이거만 갖다 박아 넣어주면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간단해요. 사면 안정 대책은 문제 답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적으면 적어주면 돼요. 우면선 산사태 데브리스 나와도 적어주면 돼요. 데브리스하고 저가 좀 안 맞는데 그래도 적어주면 돼요. 저건 안반 사면이고 데브리스는 이제 붕적토 집안에서 밑에 단단한 집안의 붕적토 사이에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발생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파괴력분의 저항력. 그림을 살짝 바꿔주면 되고. 저거 한 가지 내용만, 저 개요적 그 그림 그리고 저 표 그려주고, 그림 그려주고, 결론 맺어주면 사면 안정
모든 사면 안정에 대한 답이 돼요. 이유 없습니다. 그럼 사면 안정 문제 몇 개 하면 되죠? 하나만 하면 되죠. 방대현 씨, 그죠? 한 개만 하면 돼요. 좀 안 맞아도 토목시공 기술사에서는 저 정도만 박아 넣어줘도 충분한 득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뭐 많은 내용들을 제가 넣어놨는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넣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보강할 내용이 있다면은 이 SMR 이야기 간단하게 이런 복잡한 식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SMR은 이런 개념이고, SMR 해가지고, SMR은 이 등급별로 보강하는 동발의 방법이 나온다. 집어 방법이 나온다. 이 정도만 언급해줘도 돼요. 물론 SMR 문제가 나온 적이 있지만은, 사면 안정에서 SMR을 좀 쓰고 싶으면 이 정도 수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시간 나면은 이 평사투영법. 평사투영부터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이 그림이 갑자기 죽어버렸네.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이건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요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6페이지 보면 평사투영 그림이 있는데, 평사투영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평사투영에서 파괴 영역이 어디다 하는 것만 적어주는데, 그럼 언제 적어주느냐? 사면 안정에 대한 안정대책공법 적을 때, 안전율 검토해야 되잖아요. 검토할 때, 계략 검토할 때 SMR하고 평사투영 하니까, 평사투영해서 이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평가한다 정도만 언급해주면 돼요. 그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시면은, 자, 제가 액상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